위기의 때마다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준 권사들이 한국교회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14차 국제 탈동성애 인권 포럼이 교회와 동성애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성경 속 사물과 음식을 직접 체험해보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법원이 진용식 목사가 전광훈 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건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각장애인 성도를 위해 신앙서적을 음성과 점자로 변환해주는 기독교 전자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경제적 위기와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는 권사들을 주축으로 기도와 예배에 힘쓰며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영적 침체에 빠진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을 맞은 가운데 3천여 명의 권사들이 영적 부흥을 기대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엔데믹 시대 영적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를 위해 전국에서 권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는 27일부터 3박 4일간 제27회 전국 초교파 권사금식 기도 대성회를 진행하고 물질과 쾌락,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국가와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은혜를 강구했습니다. 한국교회 권사들의 기도는 강력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큼은 지난 4일간의 금식과 더위도 잊게 했습니다. 폐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권사들을 향해 오직 사랑만이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다며 다시 각자의 교회로 흩어져 그 사랑의 실천을 펼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들이 같이 예수 믿어서 같이 신앙 공동체로 주님을 섬기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뒤에서 그에 대해서 나쁜 말 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국가적 위기 때마다 금식기도와 합심기도를 무기 삼아 위기를 극복했던 한국교회. 그 기도의 버팀목엔 권사란 이름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헌신, 섬김이 없었다면 지금의 교회도 가정도 없었습니다. 4일간의 금식기도를 마친 참석자들은 교회의 회복과 가정,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은혜 충만해서 힘들지 않고 지금까지 지치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했던 거 올해 정말 다 극복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은혜 충만받고 갑니다. 한편 순복음 선교연합회는 권사금식 기도 대성회에 이어 30일부터 이틀간 새롭게 도약하는 선교연합회를 주제로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순복음교회가 강조하는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부흥의 주역으로서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정성광입니다. 7월 1일 서울 퀴어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한국교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져 축제까지 벌이는 현실에 대해 갈보리 채플코리아, 행복한 윤리재단 등 4개 기관이 포럼을 열고 한국교회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4차 국제 탈동성애 인권 포럼이 교회와 동성애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세미나 순서로 진행된 가운데 사회자로 나선 사자교회 하다니엘 목사는 탈동성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온천교회 안용훈 원로 목사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안 목사는 잃어버린 양은 동성애자들이라며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양을 찾듯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 목사는 매년 퀴어 축제가 열릴 때마다 동시에 진행되는 홀리 페스티벌에 참가하며 탈동성애를 권면해왔습니다. 안 목사는 이번에도 서울 보신각에서 열리는 홀리 페스티벌에 참여해 한국교회를 향해 탈동성애 사역에 동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홀리 페스티벌을 해마다 계속해서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로 인해 이런 양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2부 세미나에서는 서울 갈보리 채플교회 이호나 목사가 강의했습니다. 탈동성애를 하고 30년 동안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탈동성애 사역에 연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 탈동성애를 한 이들도 한국교회와 함께 힘을 합쳐 동성애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동성애자들이 동성애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탈동성애자들도 선교하며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동성애된 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활동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한 엑스게이 탈동성애자가 되도록 그렇게 밀고 나갑니다. 완전히 엑스게이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야지 완전한 거지. 2015년에 시작돼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 방법을 제시해온 국제탈동성애 인권포럼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안영우 목사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성경 속 다윗이 사용한 물맷돌과 대나리온, 달란트 등 2000년 전 신약시대에 통용되던 화폐까지 이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물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 제사장들의 의복에 쓰인 실과 로마 병사들의 채찍, 또 성경에 등장하는 각색의 면류관들이 전시됐습니다. 2000년 전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가죽 부대를 관람하며 각 용도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네 다리, 그다음에 목 부분, 그리고 뒷부분 있잖아요. 얘들을 묶어내면 이 안에 물을 담을 수 있죠. 물 가죽 부대에 해당되는 거고. 성경을 먹다, 입다, 쓰다란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물과 음식을 관람객들이 직접 경험해보는 체험형 전시입니다. 2000년 이상 된 동전과 여러 종류의 등잔, 향신료와 씨앗 등 200여 점의 성경 사물이 전시됐습니다. 성경 속 야곱이 에서에게 대접했다는 팥죽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전병의 맛을 직접 경험해보고 밀전병을 초에다가 발라서 먹어봤어요. 약간 시큼하면서 되게 빵이 풍미를 돋구어주는 맛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선물했던 모략과 향유를 직접 몸에 발라볼 수 있습니다. 네, 향이 좋아요. 네, 되게 부드럽고. 네. 또 장막에 들어가 헤롯 왕 시대의 등잔불을 켜보며 주의 말씀은 곧 내 발의 등불이란 성경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너무 많고 좀 반성도 되고 진짜 성경을 좀 많이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문서적으로만 봤던 성경이 아니라 맛을 보고 또 그다음에 만져보고 앞으로 묵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립 30주년을 맞은 광명 한우리교회는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체험형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 설립하고 이제 3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여서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시도가 거의 없어서 나름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기획의 총괄은 중동문화연구가 김동문 선교사가 맡았습니다. 30여 년 전 이집트 선교 경험을 통해 체험적인 묵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김 선교사는 관련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그 일상을 살던 이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잖아요. 그 현장감들, 이것을 놓치고서 성경을 보다 보면 단지 그냥 지식이나 정보를 찾아내는 것으로 멈춰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실물 교육과 체험 학습에 대한 것들을 시도했던 거고요. 체험형 전시 성경을 먹다, 입다, 쓰다는 오는 7월 4일까지 광명 한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법원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진용식 상록교회 목사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진 목사가 전 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건에 대해 피고 전 씨가 원고 진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전 씨에게 소송 비용 전액과 위자료 1,500만 원을 진 목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 목사는 전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진 목사는 안식일 교회에서 온 사람으로 본인의 말로는 전향했다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위장이었고 사랑제일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하고 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며 전광호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전시 측이 내용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성도가 원하는 기독교 서적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 전자도서관 AL 소리도서관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AL 소리도서관은 기독교 서적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최초의 전자도서관으로 시각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도서관은 신앙서적을 점자로 변환해 무료로 제공하며 점자가 익숙하지 않은 중도 실명자들을 위해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해 음성으로 변환하기도 합니다. 플랫폼을 기획한 정민교 흰여울교회 담임 목사는 시각장애인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목회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믿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용 희망자는 인터넷 주소창에 ar소리.org를 치고 접속하면 됩니다.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10주년 기념 스마트복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9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5개의 복지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강원도 원주시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 복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은 스마트복지 실천 강연과 토론, ICT 돌봄기기와 스마트복지 체험 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허기복 관장은 스마트복지 시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협력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 소식입니다. 전주 아가페 합창단이 지역교회 섬김을 위한 초청 찬양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25일 전주 3기교에서 열린 찬양 공연은 기쁨의 찬양이라는 주제로 지역 성도 70여 명이 함께 찬양의 감동을 나눴습니다. 대규모 교회들은 다 성가대가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적은 교회는 촌교회 같은 데는 그런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좀 순방을 하자. 그래서 좀 그런 적은 규모의 교회, 소규모의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찬양,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강 지휘자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 하나님께 최고의 작품을 올려드리는 게 저희 합창단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찬양 사역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전주 아가페 합창단은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합창단 중 하나로서 정기 연주회 외에도 지역의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찬양 나눔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은 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 이후 1년 뒤 도입되며 의료기관이 출생자 모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 연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여야는 출산통보제가 통과한 뒤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한 산모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역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기초연금 제도가 재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0일 현행 연금 지급 기준과 물가상승률 등 기초연금 지출 현황을 조사한 내용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11대 국정과제에 따라 4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본액을 인상하면 2080년 312조 원, GDP의 3.6%로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산 결과를 두고 연구진은 인구 구조가 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의 70%의 연금을 지급하는 현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참가자들이 바이올린, 첼로 성악 부문에서 우승했습니다. 30일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이올린 부문의 김계희, 첼로 부문의 이경은, 성악 부문의 손지훈이 각각 1등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차이콥스키 콩쿠르 기악 부문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는 1958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창설됐으며 만 16세에서 만 32세의 전 세계 젊은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3 아시아 축구 연맹 17세 이하 아시안컵 결승전에 진출하며 일본을 상대로 21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17세 이하 아시안컵 결승에서 일본과 맞붙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태국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4강전에서 대표팀은 백인우의 프리킥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2002년 이후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대표팀은 대회 최다 우승자이자 직전 대회 우승팀인 일본과 결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대회 결승전은 우리 시간으로 7월 2일 오후 9시에 시작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무장반란 사태 이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레바다 센터가 러시아 전역 거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협상 지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 달 전 조사보다 8% 오른 53%가 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무장반란이 일어난 23일에서 24일 이후에는 협상을 지지하는 응답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레바다 센터의 데니스 볼코프 국장은 블룸버그에 많은 사람은 이 전쟁이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29일 대학 입학 시 교육 다양성을 위해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은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가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당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은 이를 모두 위헌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장 존 로버츠 대법관은 대학들은 학생들의 정체성을 피부색으로 판단해왔다며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학생들을 대우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소수인종 우대 입학의 주요 수혜자였던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가 결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차기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지 시간 28일 뉴욕타임즈, CNN 방송 등 외신이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해 지구의 축이 이동했다는 서울대 연구팀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보도는 지난 15일 지구물리학 연구회부에 발표된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서기원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겁니다. 연구팀은 1993년에서 2010년 인류가 지하수를 약 2조 1,500톤을 퍼올렸으며 이는 해수면 상승, 지구 자전축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구의 전체 물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으로 육지의 물이 적어지고 바닷물이 늘어난다면 균형이 맞지 않아 지구가 회전하며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이 강제 실종 등 납치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주장하자 미국이 납북자 정보를 공개하고 그들을 송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30일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전날 납치 문제를 주제로 열린 유엔 화상 심포지엄에서 북한은 모든 납치된 사람과 불법 구금된 이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28일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아량과 성의 있는 노력으로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됐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부터 전국에서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장마성 무더위로 인해 기온은 오늘보다 더 높게 치솟을 텐데요. 평년 기온을 6도 이상 크게 웃돌며 덥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당분간 남해에 머무르다가 다음 주 화요일쯤 내륙으로 올라와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32도, 부산과 제주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지 5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령 아동 수재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 시작 이틀 만인데요. 더 많은 피해 아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유를 막론하고 이제부터라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아이들은 없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